조희대 이름도 그렇죠. 최근에 거의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게 그 후임 대법관 지금 맞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지금 청와대하고 뭐 의견이 다른데 우리는 끝까지 내 주장을 관찰하겠어.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지기현 부장에 대한 뭐 그런 건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 행정처장도 지금 공석이고, 공석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대법관 제청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사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법부 수뇌부가 지금 공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어떤 그 안위 이런 것들은 그것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 사법 시스템 자체는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인 그럼요. 거잖아요. 대법관 한 명이 있고 없고 지금 14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늘 뭐 일 많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지금 안 뽑고 있다.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기싸움 말고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보도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청와대 쪽에서 원했던 1, 2순위랑 대법관,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했던 1, 2순위가 완전 달랐다. 완전 달라가지고 조금 타협 보려고 2순위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제 워낙 상징성이 큰 첫 번째 이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거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봤을 때 필요한 대법관 인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밑에서 뭔가 조율을 하든 공론화를 시키든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이 뭐 안 되면 말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너무 나야 몰라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올바른 책임과 행태인 거냐. 사람이 일을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대법관들 수 늘린다라는 얘기 있을 때 그 상고기각이라고 하나요?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올라가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발의가 110명을 넘겨가지고 이제 곧바로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튼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워낙 많이 하니까 의원들이 하여튼간에 본회의장을 떠나지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본회의장에서 했다면서요? 공동서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12명이나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민주당 당직자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내가 서명은 못하는데 마음만 보태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다는 거여서 아니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제청 안 하고 선관위원장도 또 법원행정처장 임명 안 하고 법원행정처장 임명 안 하고 선관위원장도 천대업 시키려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윤석열 라인에 그 충실한 스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하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 고집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법 정의이냐? 그렇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뭐 했던 여러 가지 정말 유죄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파괴 환송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도 본인은 원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633 원칙에 따라서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대법관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청을 안 해갖고 그래갖고 본회의 그리고 국회 통해갖고 대통령 임명 과정을 지금 본인이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엄청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의원들도 우리가 탄핵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아주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 없으니 탄핵까지 가는 건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명이나 서명을 받았다는 거는 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가 더 이상 임계치 이상으로 갔다라는 거에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에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한 조치들이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있는 걸로 보고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되는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그래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이 발의가 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거 하나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다름 아닌 7만 페이지를 다 봤는지. 헌법재판소가 딱 결론을 내줄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헌법재판소 다 재판관 출신이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라고 말을 해주면 국민들의 그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탄핵안에 어느 내용까지 지금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하여튼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연히. 당연히 딸려 들어오겠죠. 왜냐하면은 진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후보를 대법원장이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민주주의의 그런 선거 원칙을 본인들이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원장 이런 거 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선관위가 되게 중요한데. 대법원장이 이런 것까지 임명하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대법원장의 권한은 앞으로 개선되고 실제로 지금 대법관들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임명도 안 되고 뭐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의 그런 판례 중심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법원 행정처장의 역할을 정말 대법관이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네. 언급을 하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계엄의 날 그 밤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그쵸. 윤석열 전 대통령과 13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날 두 사람이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 국가안전관리법은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이 CCTV를 들이대니까 당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JTBC가 좀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독대한 것까지는 발견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 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까지 보도가 된 거잖아요.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할 때는 어느 정도의 더블 체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게 계엄령을 발표하고 나서 윤석열이 그리고 나서 한 40분 후에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1분 1초가 되게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빨리 침투해서 4명 한조 해가지고 끌어내 뭐 지금 계엄해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막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지시를 계속 하면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13분이나 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독대를 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계엄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령을 추가로 발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포고령 1호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독도를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도 이 경제권을 비상하게 가져올 수 있는 비상경제명령 이거에 대한 쪽지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 명령권을 최상무한테 만들라고 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한테는 이제 국회의 권한, 입법권까지도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계엄 사령관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체포조들이 대상들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김어준 있었고 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포해가지고 지하 벙커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 시나리오가 분명히 다 있었다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 거고 이번에 또 특히나 내란 그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노상원 문건에 대해서 그 수첩이 1심에서는 사실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물기지정으로 선언되는 데 있어서 판결문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더 항소 이유서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노상원 문건과 수첩에 대해서 정말 체포조들의 수백 명의 체포 대상자들을 지하 벙커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처단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고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서 해야 되는 숙제이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새롭게 단독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날에 비상계엄을 준비한 수개월, 수년 동안의 노력이 아직은 그런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조희대 탄핵 안 합니까? 조희대 탄핵안을 드디어 이번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탄핵안이 발의가 되려면 일반법은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3분의 1이니까 100명. 지금 정원이 좀 줄었으니까 99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혼자 발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5분의 국회의원과 같이 하는 쪽으로 했고 예. 처음부터 또 같이 공동서명에 참여할 분들도 지금 오늘 친서를 오후에 보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고요. 저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영배 의원님, 예. 조계원 의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선 김준영 의원님, 예.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이렇게 해서 5명이 예, 공동 대표 발의로 각 당이 다 시작을 합니다. 참여했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힘을 또 받을 수 있고 법력권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호응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예. 탄핵 소추안은 초안은 저희 의원실이 다 만들었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추가 사항을 얘기하시면 계속 얹어 나갈 생각입니다. 탄핵 사유는 뭘로 잡으셨나요? 탄핵 사유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있었던 불법적 소지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건 대선 개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결국 주권,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심각히 침해한 거기 때문에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내엄 계란 시기에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에 본인들의 의무를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법부가 당시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거는 위헌이다. 지금도 걸핏하면 위헌 소지라 그러잖아요. 예. 무슨 뭐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3번만 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아니 그 당당한 사람들이 장갑차 앞에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2차 계엄이 시도되고 그다음에 구속을 거부하면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때도 그건 불법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벌어지던 날 밤에 사법부 수장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평소에 하듯이. 평소에 사법개혁 반대하듯이. 한마디만 했으면 행정부 위축됐을 겁니다. 아, 나 탄핵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2차 계엄에 엄두를 내고 거기서 그 경호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라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려는 시도를 못했을 겁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사법부는 그걸 장기화해버렸어요. 장기화해버려서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다 갔습니다. 경제도 몰락하고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책임이고 국민적 분노이자 입법부가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감추고자 저는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예.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희대 진작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저자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예. 마음을 먹은 게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를 예. 법원행정처장으로 맞습니다. 임명했던 겁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건 그것이 선전포고 아닙니까?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선전포고이자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 사법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공소장도 읽어보지 않고 사형집행 처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재판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행태를 공식적으로 국회에 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법원행정처장 사퇴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요.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집회도 다 금지해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집회를 대놓고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적 열망에 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하고 일련의 기획된 정치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두고는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라는 국민적 열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는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에 나서고. 네. 적극 지지합니다. 네. 조희대 탄핵해야 되고요. 이제 네. 일부에서 뭐 탄핵 얘기할 때마다 역풍 얘기 나오는데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또 역풍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상민 얼굴 몇 달간 안 본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신중하게 판단하느라고 기각을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탄핵 100번 하고도 남을 사람들 예. 탄핵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 탄핵 역풍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날려야죠. 예. 역풍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핵을 못 시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난번에 어떤 걸 지적을 하셨냐면 헌법에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을 배반했을 때,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역사상 탄핵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박근혜, 윤석열 지난번에 전 경찰청장 빼놓고는 전부 다 가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기각의 내용을 보면 범죄 혐의가 무죄가 된 게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기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최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헌재는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헌재에 다시 부탁드리지만 최고위 공직자, 그 사람들의 하나의 범죄가 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탄핵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본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헌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안 하더라도 결국 탄핵 안 한 사유는 정무적 판단으로 갈 거예요.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것이 역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짜 더 깊이 개혁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전이 이제 뜨거라 하고 도망갔고 예. 후임 처장 아직 임명 안 했죠. 예. 왜 안 합니까, 그거는? 뭐 그 조희대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좋은 판사들이 있죠. 근데 예. 좋은 판사들은 오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예. 하여튼 빨리 좀 해서 국민들이 역시 죄역전이다 네. 하는 얘기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벌써 한 20여 명 이상 다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계세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저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을 몇 개월이라도 안 볼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되는 또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천대엽 내정해놨죠. 예. 그대로 그리고 갑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뭐 미룬다라고 예. 하는데 뭐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것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조희대 사법부가. 그리고 천대엽 그 전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 나와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항상 말이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서 불안감, 국민적 불안감을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지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연어 술 파티 계속 조사하고 이거 이제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일단 조사위원회 저는 뭐 신청을 할 건데요. 네. 뭐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되니까 예. 제 의지와 무관한 거라서 뭐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또 뭐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예. 주어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무한참사 국정조사위원회에 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돼 있던 결국 국토부와의 여러 가지 카르텔 고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검찰의 조작 기소의 실태를 드러내겠습니다. 조작 기소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을 엮어서 사건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진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과하고 발을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잖아요. 버팅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들이 있겠죠. 드러나야 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조작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100% 가까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되면 제대로 밝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